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배야. 그 배는 푸핀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 중 하나로 전 세계의 불법 석유를 운반하고 있어. 하지만 그 배는 적발됐어. 그 그림자 선박은 실제로 존재했고 영국이 그것을 발견했어. 그 배가 발견되면서 모든 게 끝났어. 영국은 완전히 제임스 본드 모드로 돌입해서 러시아의 수상한 선박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해병대를 보내 그 배의 승선에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폭로했어. 그 소식은 6월 14일에 알려졌어. 영국 해병대 특공대가 이날 새벽 영불 해협 어딘가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에 승선했어. 그 해병대원들은 영국 국가범죄수사청 NCA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했고 왕립공군의 지원도 받았어. BBC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영국이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상대로 실시한 최초의 작전으로 6시간에 걸쳐 완료됐어. 영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데에는 법적 장벽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 선박에 계속 초점이 맞춰질 거야. 그 배는 스메라토스라고 불려. 푸틴이 제재의 그물망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하면서 전 세계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데 사용해온 거대한 노후 유조선 함대 중 하나야. 알자지라가 그 선박 정보를 더 자세히 전합니다. 알자지라는 스메라토스가 카메룬 국기를 달고 항해했다고 전하며 이는 그림자 함대의 전형적인 수법이야. 러시아 국기를 달면 선박이 바로 표적이 돼. 러시아는 대신 자국 선박들이 감시를 피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나라의 국기를 허위로 내걸어. 스메라토스호의 경우 그 배가 가야 할 곳은 이집트의 포트사이드로 보였어. 그 배는 6월 5일에 러시아 발트해의 우스트루가 항구에서 출항했으며 약 70만 배럴의 석유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어. 저건 금속에 둘러싸인 엄청난 양의 액체금이야. 5월에 런던 정경대 연구원 누크 쿠퍼는 이란에서 벌어진 에피퓨리 작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배럴당 40달러였던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가 배럴당 약 59달러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 그 수치를 사용하면 스메라토스가 운반하던 석유는 4,1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어. 이 모든 수익은 러시아로 돌아가서 크렘린이 세금을 걷고 그 몫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지. 이제 그 석유는 갈 곳이 없어. 또한 러시아가 그 석유로 기대한 돈도 마찬가지야. 스메라토스 소유 구조를 보면 섀도우 플릿 내 그 배의 역할이 더 분명해져. 알자지라는 이 선박이 홍콩에 기반을 둔 자오 야오 쉬핑 리미티드라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도했어. 이 매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은 여러 다른 섀도우 플릿 선박들도 소유하고 있다고 해. 그 회사는 인도 타밀나두주에 기반을 둔 관리 회사가 감독하고 있어. 이걸 보면 러시아가 섀도우 플릿 선박들이 러시아 소유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겹의 소유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속임수도 6월 14일엔 소용없었어. 영국 왕립해병대 코만도 부대가 러시아의 술책이 통하지 않음을 증명했어. 러시아의 수상한 선박이 영국 해협에 들어왔을 때였어. 우리가 이 작전에 대해 아는 건 언론 보도와 영국이 공개한 영상뿐이야. 그 영상은 푸틴에게 섀도우 플릿 선박 승무원이 승선까지 감행하는 군대를 막지 못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이번 급습이 6월 14일 새벽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어. 왕립해병대 코만도 부대가 치누크 헬리콥터에서 내린 밧줄을 타고 스메라토스 선박에 직접 하강했다고 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군용 항공기들이 지원에 나섰고 영국 해군의 프리기탐과 기뢰 탐지함도 배치됐어. 기뢰 탐지함은 만일을 대비한 조치로 보여 러시아의 수상한 선박을 호위하던 일부 군함들은 그 선박이 결국 포획될 것 같자 주변에 기뢰를 설치하기로 했어.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알자지라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44초 분량의 한 영상에서는 해병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러시아 선박에 하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특수부대원들이 선박을 단계별로 수색하는 장면이 이어져 선실을 수색하며 문서를 발견해. 영상을 보면 해병대가 스메라토스 선 승무원들에게 큰 저항을 받지 않은 게 분명해. 예상했듯이 그 선박은 군함이 아니라 유조선이야. 하지만 러시아가 그림자 함대 유조선에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해. 그래서 왕립해병대원들은 총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지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작전이 끝날 무렵 영국은 NCA 요원들이 제재 관련 범죄 혐의로 인도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보고했어. 24명으로 구성된 나머지 선원들은 조지아와 인도 출신으로 보이며 영국 측의 말에 따르면 모두 조사에 협조하는 동안 선상에 남아 있었다고 해.
그건 해병대와 NCA 요원이 왜 러시아 그림자 함대 선박에서 일하는지 그들을 신문하는 동안 바지에 갈색 얼룩을 남긴다는 점잖은 표현이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은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용기를 신속하게 강조했으며 영국이 지금 그림자 함대 선박을 급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언급했어. 스타머는 이번 성공적인 작전이 러시아에 타격을 주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푸틴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이들을 그들이 숨지 못하게 하겠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급습은 스타머에게 이보다 더 좋을 때 벌어질 수 없었어. 그는 국방장관 존 힐리가 영국의 방위비 지출이 적다고 믿으며 사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거든.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어. 러시아는 영국이 자신들을 망신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애초에 존재해서도 안 되는 그림자 함대 선박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도 원치 않아.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영국이 나포 영상이 퍼지는 걸 지켜보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영국이 섀도우 플릿에 더는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제재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지. 이제는 영국 해병대가 그 제재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어. 크렘린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영국의 급습 직후 러시아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긴 했어. 아무 말도 없었고 러시아 밖에서는 들을 수 있는 명령도 없었지만 영국 해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 일은 푸틴이 6월 14일에 영국이 보낸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다는 걸 영국이 알려줬지. 섀도우 플릿 선박들은 최대한 빠르게 해협을 벗어나 흩어져 항해했어. 6월 14일 해병대의 급습을 다룬 아이페이퍼의 보도에 따르면 스메라토스가 납포된 후 섀도우 플릿 소속 유조선 6척이 영국 해협을 바로 빠져나갔다고 해. 그리고 그 배들은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었지. 유턴에 유턴을 거듭한 끝에 러시아 섀도우 플릿 소속 선박 6척이 영국이 극도로 위험한 항로로 만들어버린 해협을 빠져나가는데 단 7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 6척 중 3척은 러시아와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들은 러시아 발트해 항구에서 석유를 가득 실은 뒤 영국 해병대가 자신들도 찾아내서 납포하기 전에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지. 나머지 3척은 다른 경로를 택해서 영국 해협에서 방향을 틀어 아일랜드 쪽으로 향했어. 아마도 영국이 자신들을 막을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영국 해협을 우회하려 한 것 같아. 네가 스메라토스에 대한 습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선박들이 그 답을 보여준 셈이야. 영국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라. 아이페이퍼에 따르면 이 6척의 허둥지둥 달아나는 선박들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어. 그중 2척, 마이니와 카자흐는 스메라토스처럼 러시아에서 이집트의 항구로 항해 중이었어. 또 다른 선박인 소나는 수단에서 출항했으며 역시 이집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 파타이는 인도의 첸나이 항구로 향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아일랜드 쪽으로 방향을 틀어 크로아티아의 마리나로 가는 중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2척인 라이언 1과 시바이킹은 목적지를 밝히지 않았어. 이 모든 선박들은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는 영국 해병대의 전 사령관인 버스트하우스 소장이 분명하게 전달했어. 푸틴은 국제 질서를 서서히 잠식하며 전복시키는 성향이 있어. 그는 조금 얻으면 더 큰 것을 차지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맞설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맞서야 한다고 하우스는 스메라토스 급습 후에 말했다. 그는 이건 옳은 일이다. 우리 바다를 지키고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게 핵심이야. 푸틴은 함선을 숨겨 다른 나라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영국은 방금 푸틴에게서 통제권을 되찾았고 이제 영국 해협은 출입 금지라는 걸 푸틴에게 알렸어.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야 해. 왜 영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년이 넘은 6월 14일까지 러시아 그림자 선단 선박을 처음으로 압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야.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이야. 영국은 오랫동안 그림자 선단이 영국 해협을 이용하는 문제를 겪어왔다. 5월 12일 보고서에서 BBC 베리파이는 184척의 수상한 선박을 확인했는데 이들 모두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선박들이야. 그 선박들은 이후 7주 동안 영국 해역을 238번이나 오갔어. 스타머는 3월 러시아에 경고하며 영국의 해당 선박을 차단하고 승선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6월 중순까지는 러시아가 맞는 듯 보였어. 섀도우 플릿 선박 수백 척이 영국 해역을 통과했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변했어. 그 변화는 스타머의 경고에서 시작됐어. 영국 총리 스타머는 허풍만 부린 게 아니었어. 알자지라가 지적했듯이 스타머는 실제로 지난 3월에 영국 당국에 제재 대상 선박을 영국 해역에서 정지시키고 승선하며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
법적틀은 마련됐지만 6월 14일 영국 해병대가 섀도우 플릿 선박을 급습하기 전까지 사실상 11주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 알자지라는 그 법적 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 다른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영국은 압수한 선박의 보관 비용 처리도 고민해야 했어. 만약 영국이 자국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섀도우 플릿 선박을 단속하면 비용이 금방 늘 수 있어. 그러니까 6월 14일 작전이 보여주는 건 영국이 문제점들을 해결했다는 거야. 앞으로 이런 압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영국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건 러시아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지. 이건 영국이 마침내 제재에서 압수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뜻이야. 이것이 섀도우 플릿의 미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의미인지 보자. 우리가 본 건 영국이 4년간 해결하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지금까지 영국이 섀도우 플릿을 막는 주요 수단은 수백 건의 제재였어. 영국 해군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국은 500척이 넘는 러시아 선박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제재와 다른 서방 국가들의 조치로 2025년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익이 24% 감소했다고 한다. 2026년 1분기에도 비슷한 감소세를 볼 수 있었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익이 추가로 45.4%나 더 떨어졌거든. 하지만 에피퓨리 작전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러시아는 어느 정도 그 피해를 만회하기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도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었어. 영국은 러시아 선박 압류에 소극적이지 않았고 다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이야. 예를 들어 BBC는 6월 1일 프랑스가 대서양 해역에서 타르고르라는 그림자 함대 선박을 압류했다고 보도했어. 프랑스가 이 선박 압류의 공을 제대로 인정받았지만 영국은 이전에 HMS 서머셋에 탑재되어 있던 헬리콥터를 이용해 러시아 선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데 프랑스를 지원했어. 아마도 그것이 영국의 교훈이 되었을 거야. 2주 후 영국은 직접 압류 작전을 벌였지. 영국은 6월 14일 스메라토스호를 압류한 데 이어 6월 16일에는 섀도우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어. 함대, 20척 이상의 선박이 목록에 추가되며 영국이 러시아의 수상한 선박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 함대를 지원하는 해운 서비스와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부과되었어.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의 북극 액화 천연가스 2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박들에 제재를 가한 주요 7개국 중 첫 번째 국가가 되었어. 이 프로젝트는 수백만 톤의 가스를 수출해서 영국 정부가 푸틴의 더러운 수익원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자금줄이 되고 있어. 이 모든 조치가 그림자 함대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부터 영국 해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야. 영국 해군에 따르면 그림자 함대는 700척의 선박을 통해 러시아의 제재 대상 석유의 75%를 운반하고 있다고 해. 이건 푸틴과 그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생명줄이야. 6월 14일 압수 조치는 여러 면에서 푸틴에게 시기적절한 타격이었다. 이 조치가 힐리의 출국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있어. 이건 스타머가 영국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위협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이 조치는 또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날에 이루어졌어. 그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지. 영국은 이제 영국 해협에서 했던 일과 몇 주 전에 프랑스와 함께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식이다. 그림자 함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압박이 성과를 내게 될 거야. 왜냐고? 영국의 압류와 추가 압류 암시는 푸틴이 침공 자금 마련이 특히 어려워진 시기에 일어났어. 그림자 선단이 러시아 경제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야. 가디언에 따르면 이 선단은 매년 러시아에 약 870억에서 1000억 달러의 연간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이 모든 돈은 세금을 통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야. 그림자 선단이 지금 러시아를 살리고 있는 주요 수익 동맥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영국이 그림자 선단 선박들에 대한 급습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에게 최악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 푸틴의 전시 지출과 정책들로 인해 그 나라는 이미 파괴적인 경기 침체 직전에 놓여 있어. 자코뱅은 2026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의 연방 예산 적자가 국가 전체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약 2.5%에 달했다고 보도했어. 그리고 그 4개월 동안의 적자가 이미 2025년 전체 적자보다 더 높아졌어. 러시아는 2026년 1분기에 3년 만에 처음으로 GDP가 감소했어. 그런데도 푸틴은 여전히 전쟁에 돈을 쓰고 있어.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2026년 초 러시아 예산의 46%가 전쟁에 쓰였다고 해.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말이야.
이제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압수되고 있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러시아는 이제 재정적 파멸로 빠르게 치닫고 있어. 특히 이런 압수가 일상화된다면 말이지. 전장에서 자금이 마르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계획에 큰 혼란이 올 거야. 러시아는 이미 군인들에게 사상 최고인 8만 달러의 입대 보너스과 6자리 수의 부채 탕감, 그리고 막대한 급여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야. CNN 보도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모집률은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낮아졌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은 자원자들을 유혹해서 입대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어. 그 방식은 섀도우 플릿 수익이 마르면 계속될 수 없어. 영국이 방금 강한 것과 같은 단기적인 타격조차도 치명적이야. 이런 타격은 위험을 초래하고 선박 초랑 중단이나 우회로로 인해 지연이 발생해. 이로 인해 러시아 군대의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줘. 러시아의 군 모집 비용만 해도 이제 국가 연방 예산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크렘린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상 최고 수준의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제시해야만 커져가는 모집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 영국이 한 일은 단순히 섀도우 함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러시아 전쟁기계의 심장에 단검을 꽂은 것과 같다. 러시아가 돈을 써서 승리를 거두려는 계획은 제재와 압류가 결합되면서 위협받고 있어. 그리고 영국은 수년간 제재를 주도한 끝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압류 전선에도 뛰어든 거야. 러시아의 수상한 선단을 막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물론이지. 2월 4일 기사에서 유나이티비24 미디어는 대부분의 납포된 섀도우 플릿 선박들이 유럽에서 영구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법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억류, 검사 후 결국 풀려난다고 주장했어. 그게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어. 러시아에 압류된 선박들을 영구적으로 바다에서 퇴출시키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거지. 오늘 푸틴을 걱정하게 했던 조치들이 내일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마비시키는 캠페인으로 바뀔 수 있어. 하지만 현재 영국 해병대의 섀도우 플릿 선박 급습이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 영국은 러시아의 수상한 선박들을 노리고 있고 영국 주변 해역은 예전보다 훨씬 덜 안전해졌어. 프랑스는 이미 그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했어. 우리는 이 영상에서 타르고르호의 나포에 대해 언급했어. 프랑스가 무엇을 했고 영국이 어떻게 도왔으며 이 나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알아볼 수 있어. 어떻게? 프랑스가 서방의 그림자 선단 대응 방식의 새 국면을 연 과정을 다룬 우리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푸틴과 그의 전쟁 기계에 타격을 주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취한 최신 조치들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